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강박의 속임수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취소하거나 사실관계를 기억하려고 해도 끝나지 않아요. 손을 씻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오염되고 전염된 것을 피하더라도 절대 억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극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서 증상이 더 심해지곤 하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억압과 고정된 신념, 그리고 실패 지점, 그리고 감정들, 이러한 진실을 숨기고 대신 선택한 출구가 바로 강박 증상이에요. 진실을 들키는 것이 그만큼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구도 그만큼 더 가혹하고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는 출구이자 동시에 고통적인 쾌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치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몸이 적응하는 것이고 몸이 적응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은 어쩌면 무언가에 중독된 상황과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만 속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강박 행동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진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통제권을 회복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불안만 남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평소에 그 불안은 강박 증상과 연결되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강박 행동을 멈췄을 때 그 순간이 그래서 기회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가능하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기법들을 활용해서 정상적인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은 이러한 강박적인 출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성급한 기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인내란 단순히 시간적인 인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모든 메커니즘을 자신에게 맞게 완전히 수용하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힘을 활용해서 강박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거예요. 몇몇 내담자분들 중에서는 강박증의 경우 정신분석적인 접근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어떤 병원을 갔는데 강박 증상이 성적인 이유 혹은 학대당한 경험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 때문에 바로 진료실을 박차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이러한 일이 사실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근본 원인을 단정한 상태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특정 경험을 해서라거나 아니면 부모 때문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마음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상징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감옥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개인별로 내면의 상징은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와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구조적인 가설을 세우고 올바르게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자신의 내면에 대한 구조적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작업을 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잘못된 오류를 찾고 통찰하여서 감정적으로 해소하도록 도와주고 자극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놓여있는 이 미로의 구조는 다 다를 거예요. 방법론이나 기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앞에서 칼을 도둑이 가지고 있으면 살인을 할 수 있지만 의사가 가지면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죠. 도구를 그때그때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을 모든 강박증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오염이나 전염과 같은 강박의 경우는 그 찜찜함을 유발하는 본능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농도가 짙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들로 보수 자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증상은 동일하더라도 증상을 만드는 심리적 구조적인 원인은 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증상 자체에 대한 난이도와 깊이 역시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세 교정을 하는 것에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강박은 실제로 뇌의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기도 하고, 이는 긴 시간을 두고 교정해야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긴 시간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주 빈도 있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긴 했어요. 빈도 있는 자극은 뇌가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증상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증상이 너무 강하다면 약을 먹거나 오히려 컨디션이 돌아왔을 때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반대로 증상이 조금 많이 약해진 상태라면 오히려 증상이 올라왔을 때가 기회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박증 치유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화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을 생각과 행동과 연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숨겨지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적합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억압해야만 했던 내 마음속 구조를 알아야만 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에 맞는 방법론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박증의 경우는 한 번에 좋아지기보다는 좋아지더라도 조금씩 증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있던 것이 단번에 사라진다라기보다는 통제 불가능하던 것이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강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했던 내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강박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희망을 넘어서서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은 것과 같은 어떤 강박증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사례를 통해서 강박증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따라오시면 더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